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일 먼저 우리 KBS 조정아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조정아 기자인데요. 일단 전액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저희로 지급이 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방식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규모가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액 지원을 시작을 한번 하면 앞으로에 있을 침수 피해에 있어서도 국민분들이 계속 이런 기대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게 조금 판단이 가능하신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포퓰리즘으로 저는 현금을 그냥 막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시도보다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그냥 도덕적 회의가 오기 때문에 하는 형평성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제도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이 시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목적 근거들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 본 부분은 실체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피해 이런 시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바꾸자라고 해서 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난 지원 예산 우리가 재난 지원 예산하고 그 다음에 성금 모금 부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현금으로 지급할 것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물품으로 지원을 할 것은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실질적으로 약 한 90% 가까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조사는 저희 도와 시군에서만 하지 않고 농협과 같이 해서 크로스 체킹도 하고 그래서 노동적 회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다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또 적게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그래서 공정하고 좀 객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 실질적인 조사를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요. 굿모닝 충청 이종현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앞에서 댐 방류 관련해가지고 지자체에 그런 사전 공유를 요청하셨는데 청양군수도 기자회견 관련해서 좀 언급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제 26일 날 청양으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온다고 하는데 지사님 그걸 어떻게 맞이하실 건지 궁금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쨌든 충남도하고 대전시가 지금 사무소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양지자체가 좀 어떤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방류를 이번에도 용담 때 하고 그 다음에 대적대를 방류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환경부하고 수상공사가 지금 하청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약간 통보 형식이에요. 지금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통보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게 방류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댐의 이제 안전성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비가 계속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방류를 하게 되면 비 오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천에서 이제 분류로 이제 나가는 그런 부분들과 이게 서로 좀 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분류로 지천에서 우리 합류가 안 되기 때문에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천 주변은 항시 상습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 교류를 통해서 시기를 좀 적절한 시기를 선택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 부분 또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은 틀려요. 우리는 이제 하류가 하류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이 항시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류를 하게 되면 피해가 제일 가장 많은 게 하류의 충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저도 뭐 언론 통해서 대전 시장이 청양에 수해복구에 공사를 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그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맞이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이 가서 또 같이 뭐 이게 자원봉사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저는 충남포 전체 컨트롤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하루 제가 나가서 그런 어디를 정해서 정하는 것도 또 우리는 논산, 공주, 부여, 청양 이렇게 4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 한 군데 가서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4군데를 전체를 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도지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가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 표현이 정확히 맞나요?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충남하고 대전하고 이제 사실 이제 금상사 이제 서울 사무실을 같이 함께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은 좀 조용히 좀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충남 쪽에는 그리고 한층을 같이 쓰는데 또 한쪽은 이제 회의도 하고 또 전체가 이렇게 하는 탁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탁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러면서 같이 그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이 충남 쪽도 쓸 거냐 아니면은 훈이나 회의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구분을 잘 해놨더라고요. 잘 해놓고 나름대로 이제 첫째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적인 측면에서도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서울 사무소가 있는 게 대국회 업무라든가 대정부 업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역 앞에 있었고 그리고 또 마포에 있었고 그래서 비효율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 국회도 걸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때 차로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함께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대전시장은 형제 우리 충남으로 형제라고 그러는데 형제라는 거 정확한 이 국어의 그 의미는 그런 저희가 분가죠 분가 그죠 분가에서 이렇게 분주가 되잖아요 분가 그래서 제 얘기를 뭐냐면 뿌리 똑같이 얘기하는데 뿌리는 하나잖아요 뿌리가 하나인데 그래서 대전과 충남 그다음에 앞으로 세종 충북과 지금 이제 메가시티를 구성하려고 앞으로 의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아주 바람직스러운 좀 일이라 이렇게 보고요. 저는 제가 도지사 하기 전부터 느꼈지만은 저는 이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 저는 하나의 그런 광역 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 시스템이 행정 구조가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행정 구조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벌써 한 100여 년이 넘게 흘렀고 또 과거에는 호적 초본, 호적 등본, 증인으로 등본을 이 수기를 뛸 때,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군소련이나 시소련이 가는데도 1시간 반, 2시간 걸릴 때와 지금은 10분이나 20분, 10분, 15분이나 갈 때야. 저는 이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메가시티 같은 경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도 많이 하는데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메가시티를 정도가 돼야 경제적인 규모나 캐파나 아니면 큰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그냥 거시적인 부분하고 위시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좀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 경제의 효율성, 그다음에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편의성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시티로 가는 거고 또 우리도 그걸 추구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가급적이면 찬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충청권이 그럼 한 500, 지금 현재 5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제대로 이 광역의 그 도로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게 저희 소신이 좀 철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과정 속에서의 시정과의 이런 사무소나 통합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하나의 중요한 척권이 발달된다 이렇게. 예, 다음은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뉴스 이란 기자인데요. 배수관문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요즘은 그런 호수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 재난 안전 시스템 또 대책 시스템, 예방 시스템 이것도 확 지금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 배수관문 문제가 첫째는 용량이 찍어가지고요. 용량이 찍어서 예를 들어서 적어도 시우량이 한 예를 들어서 50mm 그리고 그것도 몇 시간 오게 되고 하는 용량이 찍어가지고 그럴 때는 가능한데 지금과 같은 그런 이 폭우면은 그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게 그냥 꺼져버려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그런 배수관문이 많았다. 그래서 용량을 좀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설이 이제 배수관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또 개수도 예를 들어서 2개 배수관문 있었는 같은 경우 한 4개 정도 좀 늘린다든가 좀 그래서 새로 좀 신설할 때에도 조금 많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투데이 김준곤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우 피해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지적 나오는 게 대응 관리를 환경부가 아닌 기통부로 이관 돌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자님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거를 보면은 가축 피해는 피해 상황 살펴가면서 지원 방안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위에 써 있는 영농시설 피해랑 같은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같이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국토부로 이제 이양을 해야 되느냐 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어떻다는 그런 저의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환경부에서 이 하천 관리를 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환경부는 이 환경을 위해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수동적이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방어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또 규제를 또 이 환경을 위해서 강하게 규제를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 관리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잘 할 수가 있지만은 물 관리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이 태생적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태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점이 약간 노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분은 환경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강에 그런 밑바닥 같은 게 그대로 놓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밑바닥 같은 게 좀 드러내서 또 물을 감수할 수 있는 용량을 키워야 된다. 양쪽들이 다 일리가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측면에서 사실은 물의 그릇을 또 키우기 위해서 이 밑바닥을 강의 밑바닥을 개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 일리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측면에서 좀 뭔가 국토교통부로 가야 된다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경우는 소마리 같은 경우는 해산을 했을 때 130만 원 정도 주고요. 그다음 동미소 같은 경우는 195만 원 정도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규정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부분은 좀 신중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가 이 대농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주 큰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지금 규정을 해서 벗어난 이런 부분들까지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예민한 이런 부분들이고 또 좀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금 국가에서 지금 규정된 그런 부분들만 또 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80% 90%까지 다 이게 지급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또 도덕적인 그런 문제 있고 또 서로 지금 이게 국민들 세금이나 아니면은 성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좀 고려하고 깊이 좀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얼마까지를 지금 제가 이 축산농가들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듣고 다음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전일보 이쪽 마이크 주세요. 가운데요. 뒤쪽에. 말씀하시면 한두 번만 더. 예.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입니다. 사실 앞으로도 태풍이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번 폭우 상황에서 물자로서 대비하는 그런 걸 했을 텐데 그때 혹시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혹시나 개선이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개선하고 싶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배수관문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때 방류 문제하고 또 지천 같은 거 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는 이제 재난 대책에 대한 그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기후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을 훨씬 범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린 아이의 이 옷에 맞춤에 우리가 그랬다면 지금 이제 사실 옷을 좀 키우고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재난안전의 그런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매뉴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새롭게 뭔가 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강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도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느 같은 경우는 인재냐 천재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재난안전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개선할 점이 없나 좀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람이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마나 마음가짐이
추임하냐 하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시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다행인데 또 부족한 부분은 좀 이런 기회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네, OTN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천이 있죠? 지천에 이 제방이 문산같이 제방이 무너지거든요. 혹시 그 지천에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있느냐 그런 거 있으시냐 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 감시 체계가 지금 뭐 감시 체계 있는 분도 지금은 입국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천 주변에 피해가 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물 흐름이 지천에서 본류로 합류를 해야 되는데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본류에 그런 물의 높이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천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그런 부분들이지 먼저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발견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사고들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비가 많이 오면 공무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에 또 해서 이장이나 아니면 지역분들이 나가서 보고 또 신고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감시하는 그 부분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천도 이런 이 수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물의 그런 양이 강바닥이 그다음에 첫 바닥이 퇴적이 쌓여서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강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천에서 물이 제대로 본류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본류도 그런 지천의 물을 받을 수 있게 그 방류라든가 아니면 기본 하천 관리를 저는 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마무리 말씀 듣고 이게 자꾸 하시면 대변인국 백충선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내외부 백준원 기자인데요. 저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유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하면 아무래도 전자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산업을 일컫는데 만일 충청남도에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유치가 되게 되면 지역적인 안배는 고려가 됐는지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적인 안배는 고려가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인체에 영향을 없을 것인지도 일반 국민들께서는 도민들께서는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수년 전 한간에 이슈가 됐던 배양육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양육. 예. 고기를 이제 동물을 가축을 길러내서 고기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세포 배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좀 주사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 5, 6년 전에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충청남도에서 이슈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양육에 관련해서 또 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먹거리 산업의 품목은 정해져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양육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 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는 쉽게 검토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디스플레이 특화단지가 결정이 되면 사실은 천안 아산 쪽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OLED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중국한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금 이미 지금 1년 전부터 뒤져 있어요. 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QD라든가 이제 새로운 신 개발을 품목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끌어가는 거고, 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다른 이제 반도체 소부장의 그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가서 기업 유치한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이 있거든요. 세계 글로벌 그런 그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소부장 기업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가는 그러한 그 소위 그 환경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특화단지가 거기서 뭐 기업에 무슨 인센티브 주고 그다음에 개발 이런 지원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특화단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하나로 뭔가 집약시켜놓고 뭐 하는 이러한 특화단지 그 기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적을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러니까 홍성이나 뭐 예산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 있으면 우리가 뭐냐라고 얘기하던데 사실은 저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갖고 있는 특화하는데 여기 이제 홍성 같은 70만 평 이제 새 첨단 산업단지가 들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북 바이오 산업단지 충남도가 주도해서 50만 평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과 특장을 갖고 뭔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하산에 그런 지금 뭐 성능 디스플레이가 들어왔고 또 지금 특화 단지가 조성은 안 됐지만 또 곳곳에 또 이 디스플레이 소비장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정도로 좀 더 확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포는 계기가 오다면 뭐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죠. 보고를 받은 게 얘기했지만 공조와 부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령이나 태안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마다 특장을 갖고 또 특장을 살려서 가는 것이 그에 맞는 그런 산업계를 제대로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간 우리 요즘 이 폭우 때문에 또 피해도 많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만 우리 기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 좀 우울한 그런 기간이 많이 있을 때 그랬는데요. 또 이런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런 우리가 또 피해가 또 속출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어떻게 빨리 복구하고 또 도민들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역할하는 것이 수의사를 비롯해서 우리 또 공무원들 또 시군 공무원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지고 도민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